신을 모시는 자들, 그들이 감추었던 죄. 태국은 불교 신앙이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사원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교육과 윤리의 상징으로 기능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이 평온한 사원의 이미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태국 전역을 뒤흔든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여성과 수천 명의 승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만큼의 조직적인 은폐와 협박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제보로 시작된 이 사태는 단순한 스캔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녀는 태국 수도 방콕 인근의 대형 사찰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6년간 수백 명의 고위 승려들과 성적 관계를 강요당했고, 이를 녹화한 영상과 사진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사원의 고승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개한 일부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영상 속에는 특정 사찰 고승들이 일반 여성 신도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자 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몇몇 승려의 일탈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나는 협박하려 한 것이 아니라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발언으로 대중의 반응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종교 권력에 맞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또 다른 일부는 자극적인 영상을 퍼뜨려 돈을 요구한 협박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영상 그 자체보다도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해석에 의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캔들은 단 하루 만에 태국 전역의 3개 사찰, 6명의 고위 승려가 정직 처분을 받고 2명은 도피 중이라는 상황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이 사건을 태국 불교계 최대의 도덕적 붕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폭로한 은밀한 구조, 왜 수천 명이 침묵했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종교 권력 내부의 은밀한 위계 구조에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오랜 시간 사찰 내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승려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신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승려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사찰 내 여러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명상 수련 과정이라는 명목 아래 심리적 압박과 성적 접근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영상 파일은 총 124개, 이미지 파일은 300장이 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6곳 이상의 주요 사찰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그녀의 제보 이후 또 다른 여성 3명이 비슷한 경험을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처음엔 정신수련이 목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계를 넘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일종의 심리적 조작과 종교적 권위에 대한 맹신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고승이 손을 잡으면 축복이라 믿었고, 침묵하면 공덕이라 여겼던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점점 자발적으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불교계에서 승려는 일상생활에서도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며,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종교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정서적 마비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처럼 포장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일부 승려들은 이건 카르마를 정화하는 과정이라며 여성을 설득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또한 사찰 내부에선 영상을 은폐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여성의 기기에서 원본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했으며, 사찰 보안실 CCTV를 무단으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가 연루된 시스템적 은폐의 그림자로 확장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 지방 관료가 여성에게 공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라며 제보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스캔들은 종교, 사회, 정치권까지 연결된 복합적 권력의 침묵 카르텔을 드러낸 셈입니다. 침묵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까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기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 피해자인가? 조작자인가? 이 사건이 단지 종교계의 타락을 폭로한 것이라면 사회적 파장은 제한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스캔들이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폭로자의 정체와 동기에 대한 의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그녀가 이미 몇 차례 거액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영상이 유출됐다는 반론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방콕 외곽의 한 사찰은 CCTV 기록을 근거로 그녀가 여러 승려를 몰래 촬영했으며 영상이 아닌 조작된 이미지도 섞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피해자의 고백이 아닌 서로를 향한 비난과 방어가 반복되는 진실 공방의 양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태국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의견이 난무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완벽한 협박범이다. 모든 걸 조작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댓글부터 그녀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용기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대중은 사실보다 편들기와 해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어느새 개인의 행위보다 사람들의 프레임 싸움으로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 행적, 가족 관계, SNS 활동을 뒤지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별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희미해졌습니다. 정말로 승려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가? 라는 본질적인 의문 말입니다. 태국 경찰은 여성의 주장에 따라 6개 사찰을 수색했고 일부 승려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는 실제로 유사한 영상 파일과 대화 메시지가 복원되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승려도 있었고 외부 여성과 수차례 독대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여성의 스마트폰에는 가공된 사진 파일이 일부 존재했으며 전문가들은 일부 편집 흔적이 있는 영상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 모두에서 진실과 거짓이 얽혀 있는 상황은 사회 전체에 모호한 불신을 남깁니다. 누구도 완전히 옳지도 완전히 틀리지도 않았다는 이 교차된 상황 속에서 대중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진실에 대한 판단이 아닌 누구를 믿고 싶은가에 대한 심리적 결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찰 측도 추가 자료 공개를 멈췄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론은 양분되었고 언론은 더 자극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해외 언론은 이번 사건을 아시아 종교 사회의 신뢰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본질을 잃은 채 누가 더 나쁜가라는 질문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지 누군가의 거짓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유지된 위선과 침묵,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자라난 구조적 병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까? 이 스캔들은 단지 태국 불교계의 도덕성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신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를 통해 평안을 찾고 어떤 이들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꿉니다. 그만큼 종교와 신뢰는 때로는 이성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죠.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이용당하고 왜곡되고 침묵 속에서 부패해왔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종교의 추락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리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국 사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직면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모두를 위한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릴 것인지 말입니다. 불교계는 현재 대대적인 정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태국 승려협회는 모든 고위 사찰에 대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 역시 종교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태국 교육부는 전국 불교학교에 윤리 교육을 재편성하며 더 이상 권위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의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진실이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외면하면 우리는 언젠가 더 큰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왜곡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그녀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녀의 폭로가 가능했던 구조가 왜 존재했느냐입니다. 침묵하는 다수 속에서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지, 그 질문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교는 누군가의 마음을 구원하는 힘이 되어야 하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둔 진실들을 꺼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비록 불편하더라도 이 진통을 지나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사건 요약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침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침묵을 택하고 있나요?